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예기TV의 김정기입니다. 어저께 오늘이네요. 오늘 이 자정 직후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정영심이 전격적으로 구속이 되면서 어저께 함께한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 직필직설 주제는 윤석열 칼끝 조국으로 향하다입니다. 부부관계인 일종의 이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정영심이 구속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도 이런저런 형태로 정영심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하고 관련해서 연관이 되었을 의혹이 충분히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영심의 11개 혐의 중에서 최소한 5개 정도는 조국하고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문서 위조하고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 인턴 증명서 있죠. 인턴 증명서.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인턴도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아 놓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하는 과정에서 개입을 한 의혹이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및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뭐 그런 거죠.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이런 인턴 증명서를 발급할 당시에 조국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또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서울대 부속기관이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였는데 공익인권법센터의 센터장을 한인섭 교수가 했습니다. 이 한인섭 교수는 지금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원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아주 유명한 이 좌파 성향의 교수 3인방이 있습니다. 안경환, 한인섭, 조국 이렇게 돼 있죠. 원래 문재인 정권 출범과 동시에 제일 먼저 안경환 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될 뻔했잖아요. 결국 청문회를 통과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경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인섭도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차관급 보직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법무부 장관을 했던 조국, 이 삼총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중요 요직들을 많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조국과 한인섭은 친분이 아주 두텁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증거인멸을 방조했다. 검찰의 첫 압수수색 이후에 한국투자증권 차장 누구죠 여러분? 김경록이잖아요. 김경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구실 PC하고 그 다음에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할 때 이것을 조국이 알고서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그 당시에 자택에 와가지고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김경록에게 퇴근해서 들어온 조국이 아내를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것만 해도 증거인멸을 충분히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범죄 수익 은닉입니다. 관건은 뭔가 하면은 쟁점은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거죠. 뭐 코스닥 상장사 WFM의 2차 전지 사업이 있잖아요. 2차 전지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미리 알고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죠. WFM 주식을 수억 원어치 차명으로 사들여가지고 정경심의 동생 정강모든가요, 여러분? 이 정강모 집에다가 보관한 혐의입니다. 명백하게 범죄 수익 은닉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을 소지가 큰데요. WFM 주식을 매입할 당시 2018년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에 임명이 되면은 고위공직자들 이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누락을 한 거죠. 고의적으로 누락을 한 거죠. 뭐 검찰 수사대로 정경심이 차명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은 부부로서 조국에게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뭐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수사를 좀 더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은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조국의 동생 조건 있잖아요. 조건하고의 채무소송에서 무변론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짜고 친 판이죠, 뭐. 그런데 무변론 패소 당시에 조국이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이사로 재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유로 해서 조국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조만간 빠르면은 금주 중에 늦어도 이달 내로 조국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조국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조국에 대한 소환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를 하긴 하겠지만은 조국에 대한 구속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구속 기소를 할지 불구속 기소를 할지 좀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건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이것이 구속 기소이건 불구속 기소이건. 그런데 검찰의 오랜 관행에 따를 것 같으면은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성원 중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되면은 또 다른 성원이 좀 자유로운 몸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히 부부관계에 있는 남과 여를 동시에 구속 기소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위중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구속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공문서 위조라든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증거인멸 방조라든지 범죄 수익 은닉이라든지 등등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등등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실 그 부인이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남편인 조국까지
구속 기소를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긴 할 거예요. 부담스럽긴 하겠지만은 또 봐야죠. 수환조사 과정에서 부부로서 경제공동체로서 어떤 일이 부부간에 있었는지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지면은 또 검찰이 이것을 입증하는데 자신이 전제가 된다면은 아마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정경심은 이번 사건의 깃털이고 조국이 몸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정 직후에 정경심이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된 것은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을 개연성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구속을 막기 위해서 희생타로 정경심을 구속했다. 그런 거죠. 정경심은 어디까지나 빅픽처 속에서는 깃털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경심을 구속함으로 해서 조국을 구속으로부터 면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그리고 조국이 구속돼 가지고 구속수사가 만일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강도 높게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끝이 원래 몸통은 조국이었고 조국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칼끝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문재인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더 문재인이 강도를 높여가면서 칼끝을 깃털에서 몸통으로, 몸통에서 몸통과 공동체인 문재인에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사람들이 조국이 무너지면은 문재인도 무너지고 더불어민주당 총선도 없다고 생각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조국의 구속은 전방위적으로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일 10월 25일 내일 광화문 집회 때 1,000만 국민이 모여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 2차 광화문 집회에서 전국의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국과 문재인을 성토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조국도 사퇴하게 됐고 정경심도 구속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문재인까지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조국을 구속시켜야 되는데 아까 오랜 검찰의 관행상 부부 2명을 동시에 이렇게 구속하는 전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송경호가 될지 명재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사안의 중대성을 느끼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이 이유만으로는 조국을 전격적으로 구속하기에는 상당히 약해요. 그렇지만 조국을 불러서 소환조사를 강도 높게 하다 보면은 아마 훨씬 더 큰 건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저런 형태로 엮어서 윤석열 검찰이 구속으로 몰고 갈 텐데 예를 들어서 1단계는 그런 거예요. 윤석열 검찰 단계에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래서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를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더 저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항쟁에 이어서 11월 달에도 계속해서 항쟁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힘입어서 윤석열 검찰이 간행을 깨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도록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조국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는 일종의 몸통이니까 아마 송경호보다는 명재건으로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격적으로 설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까지 성공을 하더라도 명재건을 내세워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국이 뚫리면 문재인도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이 조국 가족 관련된 이 사건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윤석열 검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 검찰 힘내라고 대한민국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계속해서 표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